자, 예민한 사람에게 비교는 엄금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비교를 많이 하면서 살아왔어요. 저 스스로를 남에게 자꾸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저 스스로를.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성적을 내잖아요. 성적을 내고 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가 비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이 소팅이 되는데, 그럼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애들이 항상 더 낮게 살고 있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지런함의 영역인 것 같아요. 부지런함. 그러니까 성적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낮게 살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더 부지런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낮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이 부지런함을 이기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보면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거를 주면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아버지한테 제가 치료를 한다, 그러면 뭐 이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람들에 따라서는 가족들을 좀 생체 수명 대상으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학생 때 가족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내가 치료를 할 때 가족을 내가 최고로 기술이 가다듬어진 상태에서 가족들을 치료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 미안하지만 제가 제 실력을 가다듬기 위한 재료로 좀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졸업할 때 실제로 2케이스를 다 봤습니다. 환자들을 다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제 동기들이 이제 실습 케이스를 할 때 부모님 모시고 와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난 아버지한테 그래는 못 하겠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부모님한테 내 잘 다듬어 갖고 한번 해보리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시험 문제를 마주쳤을 때 요걸 요렇게 해석하는 사람,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똑같은 상황을 주고 완전히 다른 상황,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그렇죠. 누구는 이 추운 날씨에 나가서 운동하면 감기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이 추운 날씨에 운동을 하고 나면 내가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은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I랑 E는 다른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비교라고 하는 거는 같은 결과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 나이에 뭐 몇십억을 모았더라, 그럼 너는 뭐 하고 있냐? 모르죠. 그 나이 때 몇십억을 모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이후에 갑자기 확 뜰지 안 뜰지 모르죠. 누구는 50이 되기 전에 대통령을 한 사람도 있는데 80이 다 돼서야 대통령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다 다릅니다. 사람들의 생활은 모두 다 달라요. 그래서 비교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러한 조건값을 다 통일시켜 놓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없고,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이 비교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 수치에 대해서 자기를 적용시킨 다음에 이거를 자기를 평가절하하거나 안 좋은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경향이 발생해요. 약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 습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값, 정확하지 않은 값을 자기에게 대입하고 자기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몰라요.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 꽃을 필지, 아니면 50이 됐을 때 꼬꾸라질지, 40에 꽃을 폈는데 50이 돼서 꼬꾸라질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자꾸 틀린 값에다가 자기를 주입시키고 평균치에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자기를 때립니다. 근데 그게 자기한테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면을 보면 자극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외부로부터 주입된 부족함은 나에게 발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부로부터 느끼는 공공함에서 자기가 그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그게 자극이 되는 것이지, 외부로부터 가져온 값이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일단 그게 정확한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르게 문제를 풀어서 그걸 맞출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맞지도 않고 일단 맞지 않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내면의 자극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자기 자신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자해 행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상처받은 육체는 뭔가 균일하게 퍼포먼스를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시지 마세요. 그 사람의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한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참고사항이 되기는 합니다. 참고사항이 되기는 하는데, 주정차 위반 그렇지만 거기서 예민한 사람들은 그러한 값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데서 주입된 값에 자기를 대응시켜서 거기서 현재 내가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니까 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는 혼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때리는 거는 절대로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